1월 26일 미국 재무부에서 경제 제재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제재 목록에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놀라운 일이죠.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여기에서 이거를 하는데 그 발표문이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쟁 역량을 약화하기 위해서 개인 8명과 기관 16곳, 항공기 4대에 대해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제재 조치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밝힌 게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역량을 약화하기 위해서 침략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더 강한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제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단지 러시아에 무기를 판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쪽에 무기를 대면서 개입해 있다. 이런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그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2023년 1월 26일 그 UAE가 이 제재 목록에 포함이 됐다 하는 그게 그러면 UAE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싶죠. 러시아 바그너 그룹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제재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또 이게 더 걱정스럽죠. 바로 전쟁과 관계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UAE가 우리로서는 이게 무슨 경제적인 협력 관계고 그렇게만 알고 있죠. 원전을 우리가 지어줬고 우리 그 아크 부대에도 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왜 북한, 러시아 악명 높은 전쟁 용병 바그너 그룹하고 얽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의 UAE는 우리 한국에게 상당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에 지금 올인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UAE 국빈 방문을 하면서 통일부 장관 권영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죠. 통일부 장관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인데 UAE 국빈 방문을 하면서 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에 가면서 왜 북한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을 데리고 갔느냐. 이거는 아주 원론적인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그 무렵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무엇을 했는가? 한번 아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 보기로 하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UAE에 가기 전에 그 직전에 KTV, 이거는 정부 방송이라고 알려져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아주 결의가 대단했습니다. UAE 가기 전에 북한하고 뭔가 접촉을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힌 겁니다. 그리고 1월 15일 통일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UAE의 관용 공존부 장관, 이 부처 이름이 참 특이하죠. 그 장관과 면담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이 셰이크 나얀 빈 무바라크 알 나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UAE 대통령하고 뭐 이름이 몇 가지 겹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 이거는 대북 제재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조금 귀 기울여 주기만 하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 필요한 만큼.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담대한 구상하고 통합정책, 여기에 대해서 UAE와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정책이 무엇인가? 그것은 통일 준비를 하는데, 북한과 통일 준비를 하는데 UAE의 통합정책이라는 관용 공존정책이라는 거를 그걸 가지고 같이 뭔가 해보겠다. 결국 UAE가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하는데 개입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통일부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정책에 대해서 UAE와 공감대를 만들었다. 그런 성과를 냈다. 앞으로 향후 UAE하고는 고위급 전략대회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제 통일 대화를 할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걸 확대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결국 UAE하고 북한 문제를 협력하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통일부 장관 권영세를 데리고 갔다. 역시 통일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부터 기준을 세워놓고 보는 것이 좋겠죠. 통일부 장관은 북한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2023년 1월 17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스위스 가서 뭐를 했느냐. 캐서린 러셀 UN 아동기금, 그러니까 유니세프입니다. 이 총재와 만났습니다. 또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 식량계획 WFP 이 사무총장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밝힌 것은 윤석열 정부의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의 일관적 원칙에 대해서 이 국제기구들의 지지를 확인했다. 도대체 왜 이런 유니세프나 세계식량계획은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는 곳이죠. 거기서 북한에 무엇을 도와줄지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지받았다고 기뻐할 일인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 일은
뭐가 됐든 북한과 접촉하려는 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유니세프나 세계 식량 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북한에 퍼주겠다. 이러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UAE 쪽으로 내용을 좀 축소해서 보기로 하죠. 윤석열 정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왜 UAE의 이 중동의 이 작은 나라하고 북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겁니다. UAE가 북한과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이기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기에 거기를 통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 봅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 측에 무기를 대면서 개입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북한의 위치를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 1월 27일 북한의 김여정이 담화를 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자랑하는 그 어떤 무장 장비도 영웅적인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전투 정신과 위력 앞에 모조리 불타버려 파철더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김정은 집단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었다. 이거는 분명하죠. 자, 이렇게 러시아 편인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북한 그리고 이란이 이제 무기 판매를 했다 하는 것이 2022년에 좀 일찍 나왔습니다. 처음 이게 밖에 밝혀진 것은 2022년 9월 6일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입니다. 뉴욕타임스라든지 이런 데서 미국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내보낸 것이죠. 러시아가 북한에서 포탄, 로켓, 또 탄약 수백만 발을 사들이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를 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이 그 정보가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것이죠. 이러니까 이때가 9월 초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 영국 국방부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의 무기를 구입한 게 거의 확실하다 하는 또 그런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자폭 무인기, 여기에 이란산 샤헤드 136 부품이 거기에서 발견이 됐다. 이런 것이고, 어쨌든 이렇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따로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았다 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이 의심은 받고 있었고 또 증거도 찾고 있었죠. 11월 20일 일본 도쿄신문에서 북한이 러시아하고 이미 지난 몇 달에 걸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그 로켓, 포탄, 로켓탄 이거를 팔기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포탄 등의 무기를 실은 열차가 북한 동북부에서 라선 특별시 두만강역과 러시아 연해주의 하산역을 잇는 철로로 이동했다.
북한이 철도로 무기를 제공한 것은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11월 20일. 그런데 이게 나중에 확인이 되죠. 근데 이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그 당시에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거는, 저 일본 보도 저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이 아닌 거짓이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게 다 거짓 주장이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12월 22일입니다. 백악관 NSC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바그너 그룹 측에서 이 무기 대금을 북한에 지불도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고를 한 것이죠. 우리는 북한이 더 많은 군사 장비를 러시아 이쪽에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성명 발표를 하고 사방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성토하기 시작했죠. 미국 대표부에서는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넘긴 거, 이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12월 2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때도 감쪽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모략 보도고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이다. 거짓말을 했죠. 있지도 않은 북한 러시아 사이의 무기거래 보도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일부 불순 세력들이 조작해내는 사실 무근인 무기 거래설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도 그러고 러시아도 그러고 바그너 측도 그러고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만일 국내에서 이거를 이런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북한 끈앞풀이다. 러시아 끈앞풀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023년 1월 20일에 백악관은 증거를 공개합니다. 바로 북한이 러시아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한 그 순간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22일에 바그너 그룹의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 무기 대금도 받았다. 이런 것도 밝혔죠. 그리고 1월 20일에 이 증거를 공개한 겁니다. 이제 그 사진은 뭐냐 하면 2022년 11월 18일, 그러니까 일본 신문이 보도한 그 내용과 지금 합치가 되고 있죠. 11월 18일에 러시아에서 5칸으로 돼 있는 그 러시아 기차가 북한으로 가는 모습, 북한에 간 모습, 이런 것들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19일에 북한이 이 열차 그 차량에 컨테이너를 다 실었고 이 열차가 러시아로 돌아간 이런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5일에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바로 그 북한이 무기를 거래한
그 바그너 그룹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전에도 바그너 그룹은 종종 이 전쟁에 투입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곳이었죠. 이때 나온 게 미국 NSC의 존 커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바그너 그룹 병력은 무려 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대형 민간 군사 기업입니다. 그 푸틴의 요리사로 알려진 예브게니 프리고진, 그가 2014년 5월에 창설을 한 것이고,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로 그리고 중동으로 이렇게 세력을 뻗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냥 민간 군사 기업이니까 푸틴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지만 조직 특성상 푸틴의 명령을 그의 최측근인 프리고진을 통해서 이 바그너 그룹이 직접 수행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그너 그룹을 푸틴의 친위 부대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에서 2023년 1월 26일에 바로 이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 추가 제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북한과 무기 거래를 했다는 그런 걸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 북한과 무기 거래를 지적한 지 6일 만에 이 추가 제재 발표를 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군사 조직 바그너 그룹을 국제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현행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재 목적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이 제재 명단에 중국 업체가 들어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 우주과학기술연구소 같은 데가 여기 들어있다. 이제 그 업체가 이겁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창사텐이, 그래서 한자로 장사천의라고 하는 우주과학기술연구소입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룩셈부르크에 둔 자회사, 여기까지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의 창사텐이라는 이 우주과학기술연구소가 어떤 곳이냐? 2023년 현재 중국 내에서 최초로 상용 우주 산업화 기지를 만들었죠. 그게 중커위항, 중과우항이라고 하는 우주비행 기지.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7개 기관하고 위성 200개 발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위성 무게가 총 무게가 40톤이고 거래액이 16억 위안이다. 중국 돈이죠.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그 7개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창사텐이인 겁니다. 거기를 제재했다. 그러면 이 중국 업체의 혐의가 뭐냐? 창사텐이가 러시아 기업인 테라테크에 우크라이나를 촬영한 위성 영상 레이더, 이 SAR 자료를 제공했다. 이게 혐의입니다. 지금 보면 전부 전쟁에 도움을 주고 전쟁에 끼어든 사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은 바그너 그룹이 저 아프리카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바그너 그룹이 운영 중인 업체 그리고 관계자들까지도 대거 다 제재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왜 거기까지 갔느냐? 지금 제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폭이 넓어지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인데 중국이 얻어맞았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회사도 얻어맞았다. 중앙아프리카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가는 걸 봐라 하는 것이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바그너 그룹이 작전을 펴면서 민간인을 처형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의적인 구금이나 고문을 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혐의 때문인 겁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요번에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올라와 있죠. 재무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일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북한이 러시아하고 이 바그너 그룹하고 무기 거래를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국민의 목숨을 살상하는 이런 데 쓰였다. 그게 직접 원인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번에 이 바그너 그룹을 추가 제재하면서 북한과 무기 거래했다는 걸 이유로 제시하지를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거 따로 하려는 것일까? 뭐 이런 의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경우는 다른 루트를 지금 찾고 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행한 이 제재 발표, 그 제재의 그 신속함과 광범위함이 적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겠죠. 바로 신냉전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방식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장 빠져나갈 수 없이 확실히 제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것,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들이 그런 범법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당장 이들을 동결시키는 이런 걸 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1월 26일 제재 명단에 UAE 업체가 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랍에미리트의 크라톨 에이비에이션, 그러니까 크라톨 항공 이러면 되겠죠. 거기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혐의가 뭐냐? 조금 전에 봤던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또 말리 이런 데서 바그너 그룹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게 혐의라는 겁니다. 이 말만 보면 그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항공사가 항공 서비스 제공했는데 범죄자에게, 범죄 그룹에게 전쟁 범죄가 되겠죠. 지금은 그쪽에 제공했다고 해서 제재를 받았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정말 제재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어떻든 UAE에 요번에 크라톨 항공을 제재했다. 그러면 UAE는 상관없고 요 회사가 나쁘구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에서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 UAE는 신냉전 상황에서 미국과 원팀으로 볼 수 없는 점이 아주 많이 있다.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UAE가 우리는 친구라고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이 UAE가 저 끔찍한 지금 전쟁을 벌인 러시아, 저 악랄한 북한, 이제 다시 세계의 악의 축이라고 이름이 다시 붙은 북한, 이들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이제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기로 하죠. 자, 이번에 제재를 받은 UAE의 항공사, 이게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UAE의 크라톨 항공사는 2008년 1월에 개업을 했는데 2021년 2월 27일에 회사를 재개업을 합니다. 업무 유형은 여객 항공 운송이고 UAE 사업자 등록번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116-128-22라는 등록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는 그저 그런 내용만 있는데 같은 1월 26일 중동의 전문 미디어 알모니터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UAE 크라톨 항공은 바그너 그룹의 작전에서 러시아 바그너 용병, 바그너 무기 이거를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말리 이런 데 수송을 했다 하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의 설명도 같이 게재를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이 UAE의 크라톨 항공이 제공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리비아, 말리로 용병과 장비를 이동시켰다. 이 바그너 공작원들은 이들 세 나라 모두에서 전쟁 범죄로 이미 기소가 됐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 그냥 항공회사에서 그 항공기 협조를 했다고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바그너 그룹의 작전에 같이 참가했다고 봐야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중동 전문 미디어 알모니터는 UAE가 이 바그너 그룹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 2020년 미국 국방부가 바로 이 UAE가 리비아에서 바그너 작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사실을 실었고 또 2022년 초에 미국 정부는 이러한 자금 세탁하고 관련해서 UAE를 그레이 리스트에 올렸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 이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2020년 11월 하순에 발표된 미국 국방부 아프리카 대테러 작전 감찰관의 보고서입니다. 이제 이거를 실은 것이 포린 팔러시라고 하는 그 뉴스로 실린 것이죠. 여기에 보면 2019년 10월 15일에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아부다비 왕세자가 러시아의 푸틴을 공식 행사에서 그 행사에서 모시는 같이 이렇게 있는 사진을 실어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국빈 초청을 한 그 인물이죠. 자,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UAE가 리비아에 주둔 중인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는 UAE 측의 그 반론도 실었습니다. UAE는 그때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 있는 주미 UAE 대사 유스프 우타이바, 이 사람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사로 있습니다. 그가 성명을 밝혔는데 UAE는 바그너 그룹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최근 보도된 바그너 그룹의 자금을 지원한 적이 없다. 자, 그냥 아니다 이랬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보도는 막연하고 증거 없는 주장이다. 자, 내가 안 했다. 바로 그때 이런 일이 없었다 하고 깰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증거 아직 못 내놨으니까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로서는 UAE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 포린 팔러시의 그 보도를 보면 거기에서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UAE가 그 자기네들 그 가까이에서 이 분쟁이 있을 때 UAE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자기가 반대하는 측을 물리치는, 쳐부수는 거를 원했다. 그래서 러시아 바그너 그룹을 이용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푸틴의 친위 부대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는 러시아 자본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바그너 그룹이 처음에는 푸틴, 프리고진 이 동맹에게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 겁니다. 그 부분도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 바그너 그룹은 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점차 시리아, 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지금 이 중동 쪽, 이런 곳곳에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한 겁니다. 바그너의 돈줄은 이제 푸틴만이 아니다. 아프리카, 중동까지 걸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바그너 그룹, 이 러시아 용병들이 중동에서, 이거는 이제 포린 팔러시에 나온 겁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군사 동맹국 중 하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하는 보고서라는 것이죠. 이게 미국의 그 당시만 해도 2020년 당시만 해도 미국의 가장 가까운 군사 동맹국 중 하나는 UAE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거를 또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 나토의 바로 옆구리에 러시아 주둔군이 이제 항구적으로 와서 붙어서 있게 됐다. 그런데 이 일이 어째서 가능해졌느냐?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의 동맹국 UAE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것과 관련해서 청문회도 하고 보통 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죠. 이게 뭐냐? 바로 미국과 이 중동, 걸프 국가하고 그 가깝던 관계에 금이 가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UAE가 2023년 1월 26일 푸틴의 바그너 그룹하고 관련해서 미국 정부 제재를 받았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어쩌다 한번 이런 게 아닌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몇 달 전이라고 하겠죠. 거기서 그때 리비아의 제재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의 1970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례보고서 낸 거를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뉴스가. 이제 이 연례보고서는 2022년 5월에 나왔고, 이거를 미국의 소리 뉴스가 보도한 것은 한 달 뒤인 6월 21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북한이 기관총과 박격포 탄약, 수류탄 등 3,800만 개가 넘는 무기 20여 종을 중동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이 중동이 어디냐? 아랍에미레이트, UAE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은 UAE 국적인 압둘라만 바거가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영 무기기관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통해서 UAE에 무기를 공급하려고 했다. 그 무기 주문서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무기 종류는 24종이라고 하고 뭐 기관총, 박격포, 로켓포용 탄약, 수류탄, 방탄조끼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관총용 탄약 2천만 개, 소총용 탄약 1천만 개, 반자동 권총 M924용 탄약 5천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문서까지 확보를 한 것이죠, 위원회에서. 그런데 물론 UAE와 북한의 요 발각된 이 거래, 이거는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걸 사려고 한 게 UAE 군 당국이다. 정부에서 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UAE 군 당국은 요 주문서 무기 목록하고 75%, 4분의 3입니다. 그 일치하는 무기를 세르비아에서 구입을 합니다. 나머지 25%, 4분의 1은 북한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북한에서만 살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107mm 로켓포 탄약, B-32 탄약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목할 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UAE가 세르비아 측에서 구매한 이 무기가 UAE 군 당국이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리비아로 넘어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유엔에서 UAE 정부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쪽에서 뭐 변명을 하고 이런 자료들도 보고서에 다 있는데 UAE 정부가 이렇게 밝혔답니다. 앞에 그 처음에 무기 거래를 하려고 했던 바거라는 UAE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기 거래 회사 알무틀라크의 고위 간부직을 맡은 인물이다. UAE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북한 국적자 김윤송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박어 본인은 북한 사람 김윤송하고의 거래는 성사가 안 됐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 김윤송은 당시에 중국에 거주하는 인물이었다. 이런 식의 어떤 접촉과 거래 같은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불순 세력은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에 주의를 해야 하겠죠.
그다음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UAE 측에다가 다시 이런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란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 장용선, 그 사람을 아느냐, 또 리형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걸 보면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 이런 데 있는 자들은 다 스파이거나 이런 식의 그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다. 북한이 그걸로 돈을 버니까 이걸 알 수 있죠. UAE 측에서 안다고 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 장용선 그리고 리형이라는 사람이 몇 차례 UAE를 드나들었다 하고 출입국 기록을 제출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점에 미국이 UAE의 기업을, UAE 회사를 제재했다. 그 전에 UAE 사람들도 제재받은 예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2의 중동 붐에 기대고 있습니다. 오일머니를 벌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사막바람을 맞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UAE가 러시아 바그너 그룹하고 지금 연결된 것이 2020년, 2022년 그리고 이번에 또 제재를 받고, 이런 걸 본다면 우리는 대단히 지금 불안해지는 것이죠. 한국과 UAE가 협력하는 모든 사업은 이게 북한이나 러시아, 바그너 그룹 또는 중국, 중공인 중국, 거기하고 혹시 관계가 없는지, 뒤에 그쪽이 있는 건지 이걸 일일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UAE에 무기를 팔았다. 그럼 우리 무기 수출했다고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데 그게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는 데 쓰여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이게 발견되면 우리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UAE하고 돈과 기술이 오간다고 했을 때 혹시 그 돈이, 더구나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물불 가리지 않고 올해는 북한과 접촉을 하겠다고 UAE에 갖고 그것과 연결지어 생각을 해본다면 그 돈이 북한 같은 적 아니면 또 적성국 여기로 넘어가는지 우리가 세밀히 끝까지 추적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서해에서 환적을 하고 이런 거에 항상 한국이 한 소리가 뭡니까? 우리 몰랐다.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제재하는 거 봤죠? 알았다 몰랐다 묻지도 않는다. 나중에 몰랐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UAE가 봉인 줄 알았는데 혹시 이게 또 다른 폭탄이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